대전 충청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을 넓혀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골목 상권,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 근간을 지키고 있는 지역 자영업이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등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학생들이 또래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또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청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을 넓혀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 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어 구부 능선을 넘은 셈인데요.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2기로 지정되는 과제가 남긴 했지만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 인력의 30%를 지역 인재로 뽑도록 하는 것으로 대전에만 한국수자원공사와 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17곳이나 있지만 그동안 혁신도시가 아닌 탓에 지역 청년들은 의무 채용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역차별 논란이 일었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사실상 구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 범위는 대전뿐 아니라 수의종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광역화되고 이 내용은 시행령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법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면 17개 공공기관에서 향후 한 900개 정도의 양지대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혁신도시 1기에서 제외됐던 대전과 충남이 특별법으로 혁신도시 2기로 지정돼 앞으로 추가 이전이 예상되는 100여 개 공공기관 이전에 직접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 지역 방문 이후 분위기가 급선회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 정부가 이 혁신도시, 충청권 혁신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지금 법률 개정 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더불어 충청권이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과 함께 충남도를 비롯해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군소음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와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는 관련 법에 따라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 소음 피해는 관련 법이 없어 현재 보상을 받기 위해선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골목, 상권,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있는 것, 바로 자영업이죠. 하지만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등 지역 자영업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 자영업자가 늘거나 줄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등 지역별 경기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은행동에서 과자를 파는 소매점을 운영하는 이정현 씨.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늘면서 올 들어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면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축감이 많이 갈죠. 이게 장사를 해야 되나 막 또 다른 걸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대전 선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병택 씨도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상권이 축소돼 손님이 줄자 인건비라도 아끼기 위해
아내와 둘이서 근근히 식당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이 주변에 상가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점원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경기도 계속 어렵다고 하시고 경기 여파를 반영하듯 대전 충남의 자영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전 지역 자영업자 수는 14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천 명 줄었고 충남은 6천 명이 준 30만 5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영 위기를 버티다 못해 폐업하는 곳도 속출하면서 지난해 대전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13.1%로 광주와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충남도 12.5%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은 지역 경제 성장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산업 측면에서 자영업 과밀 업종인 도소매업과 음식업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부진에 따라 자영업자 퇴출이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반면 세종은 지난달 자영업자 수가 전년 대비 5천 명 증가해 이른바 세종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지역 경기도 미묘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최근 중학생들이 또래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또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또 나왔는데 사건이 터진 뒤 이번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쯤 되면 학교 폭력을 막을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학생 여러 명이 또래 한 명을 무릎 꿇린 뒤 등을 걷어찹니다. 맞던 학생이 쓰러지자 일으켜 세워 또다시 폭행하고 피해 학생이 구토를 하자 이번엔 왜 토했냐며 몰아붙입니다. 대처했어. 나 그냥 참려고 입법 장벽을 썼네. 가해 학생은 웃으며 V자를 그린 뒤 계속 때리고 피해 학생은 목까지 졸려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두 달여 뒤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져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조카가 아빠하고 저한테 전화 와서 살려달라고. 왜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오고 있고 저 잡으러 온다고. 가족들은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동급생과 형들이 아파트 주차장과 공터 등으로 불러내 1년 넘게 폭행해왔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 부모가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학생은 신고 사흘 뒤에도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학교 측도 뒤늦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었지만 가해 학생 2명에게 출석 정지 5일과 교내봉사 3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습니다. 교육자들이 법을 처벌하는 조치하는 그거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또 이거 학부모님이 다쳤을 그 학부모 입장에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난 6월에도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의 집으로 찾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찍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경우 역시 학교 봉사 10시간 등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 대응을 아주 강하게 하기보다는 이제 문제를 덮어주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몇 군데가 있습니다. 웃으며 동영상까지 남기는 잔인한 학교 폭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한 달여간 포획 또는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 멧돼지 77마리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천안 병천천 야생 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 항원이 추가 확인되면서 유전형과 병원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와 강원, 인천 지역 등산은 피하고 입산 후에는 양돈농가 방문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농가들의 시름이 깊은데 최근 야생 조류 분변에서 잇따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까지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AI 피해를 막기 위해 충남 도내 오리 농가 3분의 1가량이 올겨울 오리 사육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넘게 오리를 키워온 홍성의 한 농가. 올 겨울에도 오리 사육을 포기했는데
지난 2017년부터 3년째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를 막기 위해 보상금을 받고 오리 사육을 중단하는 이른바 겨울철 오리 사육 휴지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첫째는 축사에 대해 완전히 방역이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보름 정도 있다 또 놓고 계속 이러거든요. 생소는 하지만 그래도 바이러스나 균 정도는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딱 끊어버린다. 오리 사육 휴지기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넉 달간으로 오리 입식과 출하를 2번 건너뛰게 됩니다. 충남도 내에서 44개 오리 농가 가운데 14개 농가가 참여하며 마리수로 따지면 20만 마리, 도내 전체 사육 오리의 40%를 넘습니다. 오리 사육 휴지기 도입 첫 해인 지난 2017년엔 19개 농가에서 23만 마리, 지난해에는 22개 농가 32만 마리 사육이 중단됐습니다. 오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육 기간이 짧고 또 이제 임상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고요. 닭 같은 경우는 사육 주기가 한 70주 정도로 이제 길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오리만 하고 있습니다. 휴지기 보상금은 정상적으로 사육한 뒤 내다 팔았을 때 받는 시세의 절반 수준입니다. 도내 오리 농가는 위탁 사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지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식을 지연시켜 농가에서 경영난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AI 예방 효과를 위해 농가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오리 사육 휴지기에 참여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참여 농가들에 대한 사후 피해 구제 대책도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대전 MBC가 단독 보도한 대전 IT 업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대전지검 앞에서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허위 정보로 주가를 부풀린 뒤 전환 주식을 팔아 500억 원 가까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검찰이 대전 MBC 보도와 국정감사가 이뤄진 뒤에야 관련자 3명을 구속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천안시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버스 회사 한 곳에 차고지가 있는 지금도 소음과 차량 불빛, 교통사고 위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천안시가 주민 여론 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천안시 신당동, 주택가에 차고지 반대 현수막이 줄줄이 나붙었습니다. 천안시가 인근 5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400대가량의 시내버스 주차장과 정비소, 각종 충전소까지 갖춘 공영 차고지를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재작년부터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는 게 천안시 설명이지만 주민들은 2달 전에야 이 사실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동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여태 살아왔어요. 토지주들은 땅을 팔고 나가면 되지만 이 원주민들은 이 그동안에 차고지가 들으면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차고지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인근 주택단지에만 10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집마다 창문을 아예 가구로 가리거나 밤마다 창문에 두툼한 종이를 붙이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택가로 비치는 각종 조명, 이른바 빛공해 때문인데 주민들은 현재 운영 중인 버스 회사 한 곳의 차고지만으로도 고통받고 있다며 지금의 3배에 달하는 공영 차고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빛이 비쳐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10년을 넘게 이거를 박스를 떼었다 붙였다 반복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특히 그냥 막 너무 더워요. 이게. 천안시는 3개 버스 회사로 나뉜 차고지가 부족하고 낡아 새 공영 차고지가 필요하다며 주민 편의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차각막 설치라든가 도로 개설, 도로 확장이라든가 안전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 설계에 반영해서 공영 차고지는 내년 실시 설계를 마친 뒤 착공해 2022년 6월 완공될 예정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2주 대책까지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와 CNCT 마음에너지재단이 마련한 3.1운동 100주년 학술대회가 충남대 인문대 문헌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남북 3.1운동의 성격과 특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충남대 김상기 명예교수는 대전 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이 유성장터에서 봉기했다는 연구 결과를 새롭게 제시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10명 가운데 7명은 휴게 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가 아파트 경비원 4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8.2%가 휴게 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42%는 휴식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권익센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휴게 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양상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상임이상 2명이 모두 세종시 공무원 출신으로 파악된다며 조직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버스 한 대당 표준 운송 원가는 70만 8,906원으로 전국 주요 도시보다 지나치게 높고 비합리적 조직 운영 등이 발견된다며 앞으로 정책 토론회 등이 열어 도시교통공사 개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임원 모집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 진행했고, 운송 원가는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것으로 52시간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민간 회사에 비해 다소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정신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대응팀도 신설합니다. 시는 충남대병원, 대전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신체 질환을 동반된 자해와 타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응급 환자 이송 시 24시간 진료와 응급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병원 간 이송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대응팀은 정신과적 응급 상황 시 정신질환 여부 판단과 안정 유도, 상담 등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독도의 날을 앞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아리랑 위성으로 촬영한 독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진은 아리랑 위성 3호가 찍은 독도 모습과 아리랑 위성 3A호가 내려다본 가을 독도 풍경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